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외동딸로 자라 8살 때까지는 세상 무서운 것 없이 살았어요. 생일에는 예쁜 공주님 드레스를 입고 케이크에 초를 끄기도 했고요. 그때마다 엄마 아빠는 마치 공주를 떠받드는 시종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예뻐해 주셨죠. 주말이면 양쪽으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놀이공원에 갔던 기억이 선명해요. 손에는 커다란 솜사탕과 풍선을 들고 다녔어요. 그런 세상이 끝없이 이어질 거라고 믿었던 8살. 저는 아빠를 잃었어요. 초등학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어깨에 맨 무거운 책가방을 질질 끌고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나요. 평소라면 가방 밑이 터진다고 혼이 났을 텐데 집에 엄마가 없었어요. 엄마는 집에서 살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집에 돌아올 즈음엔 늘 집에 계셨거든요. 좀 이상해서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앞집 아주머니가 급히 달려오시더라고요. 학교 갔다 왔구나. 우리 집으로 와. 아줌마네 집에서 밥 먹자. 우리 엄마는 어디 갔어요? 엄마, 그게 잠깐 어디 좀 갔어. 아직 어리고 철이 없었던 저는 그냥 친구 집에서 밥도 먹고 TV도 보며 놀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저는 상복을 입은 엄마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 있었던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엄마는 저를 아는 채 울고 있었고 그때 처음 영정사진이라는 걸 보게 됐어요. 하필 영정사진 속의 얼굴은 우리 아빠였죠. 조금 더 커서야 아빠가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알게 됐어요. 그 무렵 아빠는 카센터에서 일을 하셨는데 기계에 깔리는 사고로 중환자실에 반나절 정도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해요. 갑자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날마다 절망으로 보내셨어요. 어린 눈에도 얼마나 힘들어 보였던지 내가 하루라도 빨리 커서 엄마의 짐을 덜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친가 쪽에는 친척도 없었고 외가 쪽도 외할머니 한 분만 계셨는데 형편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엄마가 집을 비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엄마가 생계를 위해 일을 나가신다는 걸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홀로 어둑한 집에서 지내는 날이 길어질수록 무서웠어요. 엄마는 언제 올까? 또 내가 잠들면 오는 걸까? 아침에도 엄마가 없으면 어쩌나.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아침 어쩐 일로 엄마가 집에 있더라고요. 엄마, 오늘은 일 안 갔어? 오늘은 따로 갈 데가 있어서. 나도 같이 가. 너도 같이 갈 거야. 어찌나 신이 나던지 정말 오랜만에 엄마와 외출을 한다고 생각하니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아빠가 살아계실 땐 가족끼리의 외출은 물론 엄마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그랬는데 아빠가 돌아가신 뒤론 엄마와 얼굴 보는 것조차 힘들었거든요. 신나서 세수도 하고 옷도 갈아입었는데 거실에 커다란 짐가방이 있더라고요. 엄마, 우리 놀러 가? 비슷한 거야. 엄마는 저를 보지 않은 채 말했어요. 엄마의 대답을 들으니 더 신나더라고요. 몇 밤 자고 오는데? 늦었다. 일단 출발하자. 응. 엄마의 손을 잡고 신이 나서 가는데 엄마가 내내 굳은 얼굴로 말이 없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갔는데 버스 안에서도
엄마는 내내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이것저것 물었을 텐데 그런 엄마의 얼굴에 대고는 무엇도 물을 수가 없었죠. 버스에서 내려 한참을 걸었어요. 너무 오래 걸으니까 힘들더라고요. 엄마, 언제까지 걸어야 돼? 거의 다 왔어. 엄마, 나 업어주면 안 돼? 그런데 그때 엄마가 버럭 화를 내더라고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업어달래? 엄마, 이제 혼자서 씩씩하게 할 줄 알아야지. 안 그래? 엄마, 왜 화를 내? 나 지금까지 혼자서 다 했잖아. 엄마가 늘 집에 없었으니까. 애처럼 칭얼거리지 말고 따라서 와. 엄마는 버럭 화를 낸 뒤 앞장서 가버렸고 저는 짧은 다리로 열심히 그 뒤를 쫓았어요.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엄마랑 하는 외출이라고 얼마나 좋았는데 엄마는 내 마음도 모르고 화만 내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한 곳이 이상했어요. 놀러 온 줄 알았는데 웬 학교 같은 건물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그곳이 고아원이라는 걸. 엄마는 제 짐을 그곳에 있는 어른에게 주더니 말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제 등을 그 사람 쪽으로 미는 겁니다. 엄마, 나 싫어. 현이야, 엄마 말 잘 들어. 10밤만 여기서 자고 있어. 엄마가 데리러 올 거니까. 알겠지? 놀러 간다며. 저는 울고불고 난리를 쳤지만 엄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어요.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렸죠. 그래, 엄마가 10밤만 자면 온다고 했어. 그날부터 손가락을 하나씩 접어가며 나를 세기 시작했죠. 그렇게 5밤이 지났을 때 저는 신이 나서 그곳 친구들에게 말을 했어요. 이제 5밤만 더 자면 엄마가 데리러 온다? 그런데 고아원 애들이 낄낄거리며 웃더라고요. 너희들 왜 웃어? 나만 엄마가 데리러 온다고 해서 질투하니? 아니, 너희 엄마 안 올걸? 우리 엄마도 10밤 자면 데리러 온다고 했어. 근데 안 왔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진짜 데리러 온다고 했어. 우리 엄마도 그랬는데 안 왔다니까. 너희 엄마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너 버린 거야. 우리 엄마가 날 버렸다고? 여긴 애들을 버리는 곳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가 고아원은 사정상 부모님이 키우지 못하는 애들이 잠깐 있는 곳이라고 했어. 잠깐이라고? 말도 안 돼. 여기서 20살까지 크고 나가는 누나 형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내가 있는 고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요. 그리고 고아원 친구들의 말대로 엄마는 10밤이 지나도 15밤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죠. 저는 엄마가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나를 버렸다는 친구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지내기 시작했고요. 그곳에서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니에게 꼭 붙어서 사랑도 받기 시작했죠. 그러다 또래 남자 하나가 뒤늦게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뒤늦다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게 10살이 넘어서 고아원에 들어갔거든요. 저처럼 엄마 아빠에 대한 기억을 고스란히 갖고 들어온 그 애는
쉽게 고아원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엄마 아빠가 사고로 하루아침에 돌아가셔서 고아원에 오느라고 하더라고요. 밥도 잘 안 먹고 학교도 혼자 다니고 처음엔 모른 척 했는데 하루는 학교에서 그 애가 혼자 운동장 계단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저도 아빠가 돌아가신 경험이 있는 애잖아요. 그래서인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용기를 좀 내봤죠. 우유를 내밀었더니 그 애가 그냥 보고 말더라고요. 우리 같은 고아원에 있는 건 알지? 말 걸지 마. 왜? 같은 고아인 게 창피해? 그러자 그 애가 저를 획 째려보더라고요. 난 고아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날 버린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으니까 그 애가 놀라서 저를 보더라고요. 미안. 아니야. 그냥 눈물이 났어. 미안해. 분명 예민하고 날카로워 보였는데 제가 우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그 애랑 나란히 앉아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아빠도 돌아가셨어. 정말? 응. 그래서 집안 형편이 안 좋아져서 엄마가 날 버린 것 같아. 어쩔 수 없어서 그러셨을 거야. 애들이 그랬어. 우리 엄마가 다른 남자랑 결혼하려고 나 버린 거라고.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럼 왜 약속을 안 지켜? 10번만 자고 있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오잖아. 사정이 있으셔서 그럴 거야. 너 되게 착하다. 내가? 응. 여기 있는 애들은 하나같이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는 사정이 있을 거라고 하잖아. 근데 나도 우리 엄마가 나쁜 것 같아. 이제 기다리는 것도 지쳐. 부럽다. 뭐? 넌 기다릴 수라도 있잖아. 난 기다릴 수도 없어. 어차피 못 올 거 아니까. 순간 그 친구한테 미안해지더라고요. 미안. 아니야. 너도 힘든 게 있잖아. 기다리는데 안 오는 것도 힘든 일이지. 그때부터 우리는 꽤 친하게 지냈어요. 학교도 같이 다니고 고아원에서도 밥도 같이 먹고 공부도 같이 했죠. 그렇게 지내다 보니 고아원을 나갈 즈음엔 이미 모두가 아는 애인 사이가 되어 있었어요. 자립에 대해서도 함께 계획을 세웠죠. 너만 괜찮으면 나는 같이 살고 싶은데. 나도 혼자 사는 건 좀 무서워. 그럼 같이 사는 거다? 갑자기 행복해지려고 해. 이젠 무섭지 않아. 정말 그랬어요. 고아원을 나가는 날을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나갈 때가 되니 좀 두렵더라고요. 과연 내가 나가서 먹고 살 수 있을까? 남자친구와의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나?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랬는데 남자친구가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도 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어요. 마치 신혼살림을 하는 것처럼 설레더라고요. 좋아하는 사람과 둘이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알게 되면서 돈 버는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어차피 나의 미래는 이 사람과 함께 하는 거니까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싶더라고요. 우리는 취업 자리를 바로 구했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는 콜센터 상담원으로 남자친구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같이 적금을 부어 돈을 모으기 시작했죠. 우리 둘 다 주변 사람들이
어린데도 참 성실하다고 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어요. 돈 모아서 집 사서 결혼하는 게 우리 목표였거든요. 그렇게 6년 정도 열심히 일하며 사랑하며 살다 보니 아이가 생긴 거 있죠.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살짝 아찔합니다. 자기, 나 임신한 것 같아. 어떡해? 솔직히 계획에 있던 임신이 아니었다 보니 좀 당황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고마워. 정말?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결혼이야 이미 한 거나 다름없고 혼인신고하고 아기부터 낳자. 결혼식을 먼저 하는 게 나은가? 배불러서 결혼하기는 싫어. 낳고 하자. 그렇게 혼인신고부터 하고 아이를 낳았어요. 막상 낳고 보니 내 자식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고 아이 때문에 더 열심히 살게 되더라고요. 솔직히 아기 낳고 나서는 결혼식은 까맣게 잊고 있었거든요. 아기 돌잔치도 해주고 정신없이 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프로포즈를 하는 겁니다. 나랑 결혼해줄래? 뭐? 아니, 우리 부부 아니었어? 아직 결혼식은 안 올렸잖아. 그래서 청혼하는 거야? 당연히 해야지. 내 신부가 되어달라고. 알고 보니 남편이 우리 휴가에 맞춰서 결혼식장도 잡고 모든 준비를 다 해놨더라고요. 휴가 때 가족여행을 가자길래 그 말만 믿고 있었는데 깜빡 속은 거죠. 그렇게 뒤늦은 결혼식도 올리게 됐어요. 사실 아이 낳고 보니 결혼식 하느라 돈 쓰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식장에 서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도 올리고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2살이 됐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8살 때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간 우리 엄마요. 엄마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낳아서 키웠을 텐데 이유가 뭐였든 버리고 가는 심정은 오죽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나 엄마 찾아볼까? 좋은 생각이다. 어머니 찾고 싶어졌어? 좋은 생각, 맞아? 그럼 어머니도 미안해서 못 찾고 계신 걸지도 모르잖아. 찾았는데 진짜 다른 남자랑 살고 있으면 어떡해? 뭘 어떡해? 잘 사시면 좋은 거지. 당신도 나랑 잘 살고 있잖아. 그래도 미울 것 같아. 그렇긴 하겠지. 그럼에도 남편의 격려를 받으며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니 엄마와 헤어진 지 20년이 됐더라고요. 온갖 방법으로 엄마의 행방을 수소문하니 엄마가 사는 곳을 알 수 있었어요. 엄마가 판자촌에 살고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놀라 한 걸음에 달려가 엄마를 본 순간 저는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런데 엄마가 좀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나 현이야. 나 못 알아보겠어? 언니 이름이 현이에요? 언니라니. 엄마, 나 엄마 딸이잖아. 날 벌써 잊었어? 언니, 무서워요. 나한테 왜 그래요? 저는 또다시 울었어요. 엄마는 판잣집 바닥에 엉덩이를 대고 앉아 있었는데 2 다리가 없더라고요. 엄마, 어떻게 된 거야? 응? 언니, 왜 자꾸 나한테 엄마라고 해요? 내가 엄마 딸이니까. 언니,
그런 소리 말아요. 나 완전 수처녀예요. 뭐라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애를 낳아요. 그런 남사스러운 소리가 어딨어요. 엄마의 모습은 아무리 봐도 적응이 되질 않았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응? 저는 사라진 엄마의 다리 쪽을 보다가 또 울었고, 그러던 중 누군가 판잣집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어머, 손님이 계셨네? 아, 안녕하세요. 근데 왜 울고 있어요? 잠깐, 혹시 이 아줌마 알아요? 제가 딸이에요. 세상에, 딸이에요? 딸이 있었어? 분명해요? 네, 우리 엄마가 맞아요. 8살 때 본 게 다지만 분명히 기억해요. 저는 사회복지사예요. 판자촌 어른들을 돌보고 있거든요. 아, 네. 지능도 낮은데 다리도 없으셔서 늘 걱정이었는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엄마가 어떻게 여기서 살게 된 건지 궁금해요. 혹시 어떻게 헤어지신 거예요? 제가 의심하려는 건 아닌데 정말 따님이 바르신지 궁금해서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죄송해요. 요즘 어르신들 상대로 가끔 사기꾼들이 좀 붙어요. 판자촌에 사는 어르신들께도요? 네. 없는 사람들 것까지 탐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엄마가 8살 때 저를 고아원에 맡기셨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8살 때 본 게 마지막이라고 하셨군요. 네, 10밤만 자고 데리러 오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 후로는 안부를 전혀 모르고 지냈고요. 그럼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이를 낳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수소문을 했는데 판자촌에 계신 걸 알게 된 거죠. 많이 놀라셨어요? 네, 잘 지내실 거라고 믿었는데 잘 지냈으면 찾으러 가지 않으셨을까요? 얘기 나눠보셨어요? 아, 엄마랑요? 네, 근데 자꾸 저한테 언니라고 하셔서 혹시 치매인 걸까요? 사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제가 넘겨받은 자료에도 따님이 한 분 있었던 거로 나왔는데 정말 따님이 맞으신 것 같네요. 갑자기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생계를 책임지게 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문제가 생겼다고 들었어요. 생계를 책임지는 거 말고도 다른 문제가 있었나요? 남편분, 그러니까 아버님의 친구분 보증을 서준 게 있는데 그게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사시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집이요? 처음 듣는 얘기에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네. 그래서 따님이랑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상황이었고 월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했대요. 그러려면 지방에서 일을 해야 했는데 따님을 맡길 곳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아원에 맡겼다고. 사고 직후에는 뇌기능이 지금처럼 저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월세 보증금 다 마련했다고. 그래서 따님을 찾아와야 한다고. 우리 딸 데리고 와야 하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하셨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가 뇌기능이 저하되는 후유증이 생긴 거죠. 그럼 엄마가 날 찾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었던 거네요? 그랬던 것 같아요.
경제적 능력도 없으셨고 뇌기능도 저하된 상태라 다른 분들도 굳이 따님을 찾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찾아와봤자 따님만 고생할 텐데 차라리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나을 거라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럼 엄마는 지금껏 어떻게 산 거예요? 이런 상태로 제대로 살 수 있었을 리가 없잖아요. 처음엔 장애인 보호시설부터 온갖 시설을 떠돌다가 시설에 계속 있을 수 없다 보니까 판자촌까지 오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럼 그동안 여기서 혼자 지내신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죠. 저 같은 복지사들이 종종 들르긴 해도 대부분은 혼자 지내시죠. 이런 상태로 어떻게 혼자 지냈을까요? 뇌기능이 저하되긴 했어도 일상생활은 다 하세요. 식사도 알아서 다 차려 드시고요. 그래서 저는 와서 다리 불편하신 것만 확인하는 편이에요. 보이시죠? 집안 깨끗한 거. 뇌기능이 저하되시긴 했어도 깔끔한 분이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그제야 집안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맞아요. 어릴 때도 우리 집은 늘 깨끗했어요. 뇌기능도 그렇지만 다리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청소를 하다니.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른 복지사들도 안 치워줬다고 하는데 집이 늘 먼지 한 톨이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어디 우렁각시라도 숨겨놨느냐고 농담까지 했다니까요. 이렇게 잘 살펴봐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가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저만 편하게 살고 있었네요. 저는 따님이 더 대단해 보이는데요. 제가요? 솔직한 말로 저라면 안 찾을 것 같아요. 복지사님, 날 버린 엄마잖아요. 사정이 어떠했든 배신감을 안고 사셨을 거 아니에요. 혼자 둔 것도 맞고요. 이 모든 사정을 모른 채 엄마를 찾으신 거잖아요. 보니까 큰 어려움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성실한 남편 만나서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물론 저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함께 잘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거죠. 더더구나 부모의 보살핌도 못 받고 자랐는데 저는 젊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혹시 복지사님도... 네, 저도 고아 출신이에요. 저는 부모님에 대한 기억 자체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버려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춘기 때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는데 그때 아주 불량하게 살았어요. 안 해본 게 없어요. 반항심만 가득해서는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다녔죠. 그런 분이 사회복지사가 되셨네요. 네, 신기하죠? 그렇게 철없이 살다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한밤중에 어떤 식당에 몰래 들어간 거예요. 배가 고파서 쌀 한 줌이라도 몰래 가져올 생각으로 들어갔는데 주인이 불을 다 꺼놓고 소주를 마시고 있었던 거죠. 너무 놀라서 도망치려고 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앞에 와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국수를 한 그릇 말아주시는데 그걸 정신없이 먹었어요. 아마 그때가 사흘은 굶었을 때일 거예요. 그걸 다 먹었더니 소주를 한 잔 따라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린애한테요? 아직 학생이셨던 거 아니에요? 그랬죠. 근데 또 이미 술맛을 알아서 냅다 마셨는데 깨어보니 아침이더라고요. 식당 골방에서 눈을 떴는데 눈 뜨자마자 저한테 행주를 집어던지시면서 밥값은 하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이 대빨 나와서는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그랬죠. 근데 또 밥을 주시대요. 이걸 먹어 마라 고민하다가 결국 배가 고파서 먹었죠. 그랬더니 또 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일주일을 거기서 먹고 자고 하다가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도망가려고 했는데 주급을 주시더라고요.
아, 일당을 주신 거예요? 네. 저한테 제 몸으로 일하고 돈을 버는 법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때부터 일하고 돈 벌고 검정고시도 보고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 식당 주인이 은인이셨네요. 그러니까요. 나처럼 태어날 때부터 부모복도 없는 인간이 인복이 아예 없는 건 또 아니었더라고요. 그 식당에서 10년 정도 일하다가 지금 남편 만나서 결혼했어요. 어머, 너무 축하드려요. 저도 남편이 은인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어떤 선택을 하든 자식은 또 자식의 인생을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님이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스스로 살아놓고도 결국 부모를 찾으셨네요. 사실 저는 안 찾았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복지사 일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복지사님이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맞아요. 사실은 생모 소식을 알고 싶지 않았는데 알게 됐어요. 제가 철들고 나서는 제가 자랐던 고아원에 봉사를 자주 갔거든요. 근데 고아원 원장님이 생모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판자촌에서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면서 복지사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한이 돼서 이러고 사는 거 맞아요. 너무 멋지게 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멋지긴 무슨,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그런데도 마음에 뭐가 얹혀서 이러고 있네요. 치, 제가 엄마 찾은 거 대단하다고 하셨잖아요. 실은 엄마 얼굴 한 번도 못 본 게 마음 아프신 거죠? 그냥 한 번은 봤으면 아, 이렇게 생긴 사람이 엄마였구나. 그랬을 테니까. 엄마 얼굴을 아예 모르고 사는 거랑 그래도 알고 사는 거는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서요. 제가 행운아인 거네요. 솔직히 어머니 상황이 행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식으로서 최소한의 효도는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 이상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가끔 들러보기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어차피 알아보지도 못하실 거고 따님도 이미 따님의 일군 가정도 있고 삶도 있잖아요. 복지사님과의 대화는 많은 생각을 남겼습니다. 다리도 없고 내 기능에도 문제가 있는 엄마를 보고 나니 마음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도 장 봐서 저녁까지 챙겨드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묻더라고요. 잘 뵙고 온 거야? 같이 저녁 먹고 왔어? 다음엔 나도 같이 가자.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겁니다. 여보, 왜 그래? 혹시 어머니랑 싸웠어? 엄마가 나를 못 알아봐. 뭐? 나한테 언니래. 당신 말 맞다나 싸울 수라도 있으면 다행이지. 나는 따져 묻지도 못했어. 왜 나 버렸냐고. 왜 안 찾아왔냐고. 치매에 걸리신 거야? 차라리 치매면 원망이라도 하지.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응? 뇌 기능에 문제가 있더라고. 사고 후유증으로 뇌 기능이 저하돼서 날 기억 못해. 그럼 설마 그래서 당신을 못 데리러 오신 거야? 그랬던 것 같아. 당신 많이 놀랐겠네. 너무 당황스러웠어. 판자촌에 살고 있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갔더니 다리도 없고. 그 얘기를 하는데
또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선뜻 무슨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장 봐서 저녁 챙겨 먹이고 오는 길인데 왜 이렇게 발길이 안 떨어지던지 마치 판잣집에 애를 두고 오는 것처럼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야. 날 버렸던 엄마잖아. 무슨 사정이 있었던 간에 날 혼자 뒀던 사람이잖아. 그런데도 마치 내 자식처럼 눈에 밟히는 거야. 우연히 만난 복지사 말로는 일상생활은 스스로 다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 다리로 뭘 얼마나 대단하게 하겠어. 얘기를 듣던 남편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힘들었구나. 돌 것 같아. 진짜 차라리 고아원 친구들 말처럼 다른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였으면 원망이라도 퍼붓지. 그러고 있는데 뭘 할 수 있겠어. 밥 먹이고 씻기고 문 잘 잠그고 자야 한다고 몇 번을 당부하고 또 하고 불 꺼주고 갈까요? 물었더니 언니 불 끄면 무서워. 그러더라고. 말하고 나니 속이 타더라고요. 여보, 나 한잔 하고 싶어. 그래, 한잔 하자.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남편이 급히 나가서 이것저것 좀 사왔더라고요. 한 잔, 두 잔 나눠 마시다 보니 정신이 몽롱한 게 마음이 좀 편해지는 것도 같았어요. 미워도 자주 가서 봐야 할 것 같아. 마음이 안 놓여.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한테 그런 엄마가 있을 줄은 모르고 결혼한 거잖아. 내가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거야? 외면할 순 없을 것 같아. 남편이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어요. 당연히 외면하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해주니 고마워. 당신한테는 피해 안 가게 할게. 아, 여보, 자꾸 그렇게 말하면 내가 섭섭한데. 섭섭하다고? 나한테 피해가 간다는 둥, 미안하다는 둥. 그런 게 어딨어. 당신 어머니면 나한테도 어머니지. 그래도 난 미안하지. 누군가 보기엔 차라리 없는 이만 못한 엄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솔직히 난 말이야. 우리 부모님이 그때 사고로 크게 다치셨다고 해도 계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여보. 그럼 돌보는 힘으로라도 살았을 테니까. 물론 나는 고아원에서 운 좋게 당신을 만나서 살 이유가 다시 생기긴 했지. 운이 좋았던 거 맞을까? 엄마 찾고 나니까 자꾸 당신한테 미안하네. 나 혼자 감당하는 거면 괜찮은데. 그러지 말고 나도 같이 뵈러 가야지. 나도 뵙고 싶어.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엄마를 보러 갔어요. 물론 그 사이에도 저는 하루가 멀다고 엄마를 보러 갔죠. 그 바람에 남편이 일하고 돌아와 아이까지 보느라 고생이 많았죠. 그래도 불평 한마디를 안 하더라고요. 판자촌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심란한 얼굴로 동네를 둘러봤어요. 어머니가 여기서 살고 계셨구나. 집에 들어가서 보고 너무 놀라지는 마. 다리 때문에? 응. 얼른 들어가자. 사위가 인사부터 드려야지. 남편과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엄마가 저를 보며 웃었어요. 언니, 왔어? 엄마, 나 왔어. 그런데 남편을 본 엄마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지는 겁니다. 엄마, 왜 그래? 그러더니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통곡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울면서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여보, 어디 갔다 온 거야? 순간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아빠 기억이 나? 그러나 엄마는 그저 남편만을 끌어안은 채 울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던 엄마가 남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여보, 이제 나 안 떠날 거지? 남편은 그런 엄마를 안쓰럽게 보더니 대답했어요. 어머니, 아버님이 많이 보고 싶으세요? 여보, 보고 싶었어. 어머니, 그럼 아버님이 낳은 딸도 기억나세요? 순간 엄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내 딸!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편의 유도에 엄마가 제 존재를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네, 기억나세요? 내 딸 어디 갔지? 어머니, 여기 이 사람이에요. 제 아내인데 어머니 딸이에요. 엄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봤고 또다시 눈시울이 그렁그렁해지더라고요. 언니, 엄마, 나 언니 아니고 엄마 딸이야. 엄마? 응, 엄마가 내 엄마고 내가 엄마 딸. 엄마 남편이랑 낳은 딸이 나야. 언니가 내 딸이야? 응, 내가 엄마 딸이야. 너무 컸지? 엄마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그렇지? 맞아. 시간이 많이 흘렀어. 고아원에 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기억이 나? 고아원에서 이만큼 컸어? 그렇지. 고아원에서 엄마가 10밤만 자면 온다고 해서 계속 기다렸어. 그런데 내가 안 갔구나. 엄마도 사정이 있었잖아. 사정이 있었어. 다리가 이렇게 됐어? 알아. 이제는 알아. 나 많이 기다렸어? 많이 기다렸지. 못 알아봐서 미안해. 그건 좀 섭섭하긴 해. 이제는 알아볼 수 있어? 알아봤어. 언니인 줄 알았어. 그랬구나. 그런 것 같았어. 내가 계속 엄마라고 했는데도 잘 안 받아들여줬구나.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 많이 흘렀지. 그만큼 나를 기다렸어. 고아원에서. 처음엔 고아원에서 기다렸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 그래서 행복해. 행복해? 응? 남편도 있고 아이도 있어. 아기 낳았어? 응. 나 진짜 많이 컸지. 엄마가 눈물이 그렁그렁해서는 제 머리카락을 어루만지더라고요. 아기가 엄마가 됐네. 처음으로 엄마와 다시 만난 기분이 들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맞아. 요만한 어린애였는데 엄마가 됐네? 그래서 언니인 줄 알았어. 그랬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늙은지 몰랐어? 옛날이랑 똑같은데? 안 똑같아. 다리가 없어. 그 말에는 더는 괜찮다는 말은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라진 엄마의 다리 부근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고생 많았지? 미안해. 옆에 못 있어줘서. 내가 버렸어. 아니야. 열밤 자고 데리러 온다고 했는데 엄마한테 불행한 일이 생긴 거야. 그래서 못 온 거지. 엄마는 나랑 살려고 보증금도 다 마련해놨었어. 맞아. 나 돈 모았어. 그러니까 엄마는 안 온 게 아니라 못 왔던 거지. 맞아.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그날 비로소 엄마와 재회했어요. 8살 때 나를 고아원에 버리고 갔던 그 엄마와 비로소 엄마와 딸로 만난 순간이었죠. 엄마랑 끌어안고 우는데 어느새 남편이 커다란 가방 하나를 챙겼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모시고 가자. 어? 이렇게 두고는 못 갈 것 같아. 언제 무너질지 모를 판잣집이잖아. 그렇긴 해도 당신 괜찮겠어? 내가 왜? 말했잖아.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라고. 막말로 나는 부모님도 없잖아. 우리 둘 중 한 명이라도 엄마가 있으면 좋은 거지? 여보. 얼른 모시고 가자. 난방도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집에서 어떻게 사셨대? 오빠, 나 데리고 갈 거예요? 어머니, 저 사위예요. 사위, 나 데리고 갈 거예요? 네, 모시고 갈게요. 저희랑 같이 가서 살아요. 나랑 같이 살 거예요? 네, 혼자 지내기 무서우셨죠? 네, 무서웠어요. 이제부터는 안 무섭게 우리 집으로 가요. 남편은 손수 엄마의 다리에 의족을 끼워주었고 엄마를 부축해서 차에 태웠어요. 당신이 뒤에 어머니랑 같이 타. 내가 짐 실을 테니까. 저는 그런 남편을 뒤에서 꼭 끌어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이야, 우리 마누라한테 얼마 만에 받아보는 백허그야? 우리 부부는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아주 크진 않아서 작은 방을 일단 들였는데 아이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우와, 내 방이다. 어머니, 제가 내일 침대 사와서 넣어드릴게요. 그래야 의족 뺐다 꼈다 하시기도 편할 것 같고 몸에도 더 좋을 것 같아서요. 오빠, 나 침대 사줄 거예요? 네, 사위가 침대 사드릴게요. 네, 사위. 우리 부부는 한바탕 웃었습니다. 막상 모시고 오니 그제야 잠이 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과 꼭 끌어안고 한참을 얘기했어요. 여보, 진짜 고마워. 나 이제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 알고 있었어. 어머니 만나느라 밤새워 뒤척였던 거. 어머, 나 때문에 당신도 못 잤구나. 미안해. 아니야. 내가 좀 더 빨리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나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어. 사실 판자집이 어떤 집인지도 모르기도 했고 일단 어머니를 뵈야 뭐든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왜 먼저 말을 안 했어. 모시자고 말을 하지. 판자집이 그렇게 낡은 집인지 처음 알았어. 모시자는 말은 절대 못하지. 내가 어떻게 그래. 아픈 엄마가 내 인생에 돌아온 것도 미안했는데. 하여튼 당신 은근히 나 못 믿는 것 같아. 내가?
아니야. 내가 어머니 찾은 거 좋다고 몇 번을 말했어? 그래도 못 사는 말을 어떻게 해. 우리 집이 큰 집도 아니고. 그럼 내가 미안하지. 큰 집 못 사준 건 나잖아. 그런 말 아닌 거 알잖아. 그리고 큰 집을 왜 당신이 사줘야 해? 같이 살 집이니까 같이 사야지. 그나저나 우리 이사를 하긴 해야겠다. 어머니 좀 더 편한 집에 모시려면. 좀 더 모아서 대출은 최소한으로 받으려고 했잖아. 그냥 대출 좀 더 끼고 이사 가자. 어머니 방에 침대도 놔드려야 하는데 솔직히 지금 작은 방 사이즈에 들어갈 침대가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진짜 이사를 하자고? 아기 태어난 후에도 이사 안 가던 사람이? 우리 애는 앞으로 좋은 데 살고 입고 먹을 시간이 많지만 어머니는 아니잖아. 하루라도 빨리 좋은 집에 모셔서 남은 시간은 좀 더 편하게 살게 해드리고 싶어. 누가 들으면 당신이 우리 엄마 아들인 줄 알겠다. 말했잖아. 당신 어머니면 내 어머니기도 하다고. 우리 엄마는 당신 보고 오빠라고 하던데? 맞다. 어머니 말이야. 이사하고 나면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겠지? 사실 이미 알아보고 있었어. 우리 집에 모셔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보니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래? 그럼 하루라도 빨리 고용하자. 우리 둘 다 일하잖아. 안 그래도 내일 돌봄 요양사 몇 명 만나보기로 했어. 몇 달 뒤 우리는 좀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집을 옮기니 엄마들을 방도 좀 더 크고 쾌적해져서 좋더라고요. 남편은 이사하자마자 엄마에게 더 큰 침대를 사드렸어요. 어머니, 침대 어때요? 엄마는 침대에 발라당 눕더니 아이처럼 좋아했어요. 침대 좋아. 사위, 고마워. 돌봄 요양사를 들여온 후 엄마는 전보다 인지하는 능력이 훨씬 좋아졌어요. 남편에게도 더는 오빠라고 부르지 않았고 저도 언니라고 부르지 않았죠. 그렇게 3년이 지났어요. 엄마는 상태가 점점 더 좋아지셨고 하루는 불쑥 그러시더라고요. 딸,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줄까? 엄마가? 응, 늘 딸이 해주잖아. 엄마가 해줄게. 갑자기 엄마가 밥을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직전까지는 딸이라고는 불러도 언니 대하듯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해주는 것만 먹으며 아이처럼 따랐거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딸, 나가 있어. 나가 있으라고? 엄마 혼자 한다고? 너무 위험할 것 같은데? 딸, 원래 밥은 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거야. 엄마, 그런 말은 또 어디서 배웠어?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밥은 엄마가 딸한테 해주는 거래. 그래서 나한테 밥 해준다고 하는 거야? 나 밥 할 줄 알아. 문득 엄마가 판잣집에서 혼자 밥도 해먹고 청소도 하고 다 잘하며 지냈다는 게 기억나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엄마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나 숨어서 몰래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죠. 그러자 요리를 하던 엄마가 말했어요. 딸, 가서 TV 보고 있어. 어? 거기 있는 거 다 보여. 거울에 비치거든. 엄마가 생각보다 훨씬 똑똑하더라고요. 저는 화들짝 놀라 마지못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처음엔 불안해서 등도 못 기대고 있겠더니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던 거 있죠? 딸, 일어나. 엄마가 밥 다 했어. 엄마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맞다. 우리 아기 밥 먹여야 하는데. 엄마가 먹였어. 정말? 사실 엄마는
함께 살며 우리 부부의 삶에 꽤 많은 도움을 줬어요. 어릴 때 저를 키웠던 사람이라 그런지 때 되면 아이 밥도 챙겨서 척척 먹이고요. 애가 더 어릴 때는 이런 일도 있었죠. 하필 남편이 출장을 가서 집에 없는 날이었는데 애가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하나 어쩌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엄마가 아무렇지 않게 아이 옷을 벗기더니 물수건으로 몸을 계속 닦아주더라고요. 엄마, 애 데리고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만해도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내려. 애들은 원래 그래. 그래도 열이 너무 안 내리는데 조금 있으면 내려. 진정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정말 엄마 말대로 열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해서 물었죠. 엄마, 나 키웠던 기억이 있어? 엄마니까 알아. 이렇게 하면 열 내리는 거 기억나는구나? 네 아기는 너랑 똑같아. 너도 열이 자주 났었어. 나도? 열이 자주 나서 집에 꼭 시럽을 사놨어. 시럽? 아, 열 내리는 시럽냐? 그런 것 좀 사놔야 해. 열도 날 거야. 너 닮았으니까. 알았어. 사둘게. 출장에서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태연하게 말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어머니가 뇌기능에 문제가 생기셨다고 해도 연륜이 있으시잖아. 나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었네. 그러니까 요즘은 불쑥불쑥 엄마가 멀쩡해 보일 때도 있어. 돌봄 요양사 아주머니 오신 뒤로는 더 총명해지신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 뇌는 쓰면 쓸수록 더 좋아지나 봐. 다행이지 뭐. 근데 언제? 응? 뭐가? 아니, 너무 멀쩡해 보이실 때가 있다며. 그런 때가 바로 이런 때였죠. 엄마는 한 해 한 해 더 기억도 좀 더 회복하는 것 같았고 조금씩은 더 어른스러워졌어요. 밥을 다 차렸다는 엄마의 말에 부엌으로 갔더니 엄마가 정말 저를 위한 밥상을 차리셨더라고요. 식탁에 차린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보는데 왈칵 눈물이 났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차린 거야? 우리 딸이 좋아하는 거야. 그렇지? 응, 맞아. 엄마가 저를 데리고 고아원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차려준 밥상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였거든요. 이거 언제 차려줬는지도 기억나? 그런데 갑자기 엄마가 말이 없더라고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길래 저는 황급히 말을 돌렸어요. 내 정신 좀 봐. 나 이거 먹어야겠다. 엄마,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제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는데도 엄마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엄마, 엄마도 앉아. 오늘 사위는 저녁 먹고 들어온대. 회식이 있거든. 알아. 사위가 아침에 말했어. 우와, 우리 엄마 아침에 한 얘기도 다 기억하고 똑똑하네. 우리 딸 덕분에 많이 똑똑해졌어. 다 우리 딸 덕분이야. 그런 말도 할 줄 알아? 우리 엄마 다 컸네. 많이 컸지? 앞으로도 더 많이 커서 우리 딸한테 진짜 엄마 해줄게. 그때였어요.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갑자기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은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엄마, 지금 뭐라고 했어? 된장찌개랑 계란말이에 고아원 가기 전에 해줬었어. 맞지? 그게 기억나? 내가 해줬어.
미안해. 맛있는 거 먹여서 보내고 싶어서 해준 건데 미안해. 저는 겨우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 마지막으로 밥상으로 차려줬어. 미안해. 엄마, 내가 괜한 소리를 했어. 엄마가 나 먹이고 싶어서 해준 건데. 엄마가 미안해. 열밤 자고 데리러 간다고 했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했는데, 눈 떴는데 다리가 없었어. 엄마가 미안해. 엄마도 많이 보고 싶었어. 엄마도 우리 딸 정말 보고 싶었어. 엄마가 막 울면서 저를 끌어안더라고요. 엄마를 모셔와 정성껏 돌본 지 3년 만이었어요. 3년 만에 엄마가 사과하더라고요. 정말 모든 걸 다 기억한다는 듯이 저에게 연신 사죄하셨어요. 엄마, 나 괜찮아. 정말 괜찮아. 엄마가 앞으로도 밥 해줄게. 아니야. 엄마 몸도 힘든데 그럴 거 없어. 이제는 나도 엄마잖아. 나도 밥할 수 있어. 내가 해줄 거야. 내가 다 해줄게. 우리 모녀는 한바탕 운 뒤 같이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엄마 밥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고아원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고 엄마가 없이 사는 내내 그리워했던 그 맛이었어요. 엄마, 맛이 정말 똑같다. 맛을 다 기억해? 그럼 다 기억하지. 먹으니까 다 기억나는데? 나도 좀 가르쳐줘. 우리 애한테도 먹이게. 알았어. 엄마가 만들 테니까 옆에서 보고 배워. 그래야겠다. 외할머니표 된장찌개랑 계란말이라고 알려줄게. 그래, 내가 다 알려줄게. 우리 손주도 내가 밥 해줄 거야. 그때부터 엄마가 밥을 자주 해주셨어요. 저는 엄마 다리 때문에 늘 걱정했지만 남편이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제라도 엄마 역할을 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 저렇게 부엌일하고 나면 몸 아파서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신단 말이야. 그래도 어쩌겠어. 몸이 아파도 해주고 싶으신걸. 심각한 거 아니면 모른 척 해드려. 내가 괜히 얘기한 것 같아. 고아원 가기 전에 먹은 걸 왜 떠오르게 했나 몰라. 하면 어때? 당신도 여전히 슬픈 기억이라 그런 거잖아. 엄마와 같이 살면서 때때로 느껴요. 이제는 다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고아원에 두고 갔던 엄마가 떠오르면 여전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나 엄마와 같이 살면서 또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바람은 엄마와 더 오래오래 같이 살면서 서로의 마음에 남은 상처와 죄책감을 잘 치유해 나가는 겁니다. 요즘 엄마가 아침 저녁으로 밥을 너무 잘해주셔서 살이 다 찌고 있어요. 그래도 남김없이 싹싹 먹으려고 해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니까 못 받았던 사랑 이제라도 듬뿍 다 받으려고요.